수능영어의 절대법칙 장준우입니다. 오늘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끝나서 총평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9월 모의평가가 어땠냐, 어려웠냐, 쉬웠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총평 영상에 처음부터 난이도 얘기를 먼저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9월 모의평가를 5시 10분 정도의 시험지를 입수를 해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시험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왜 어려웠냐? 크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메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어려웠냐면 일단 대입파악의 난이도가요. 그리고 대입파악이라고 하면 18번부터 24번까지의 문항을 읽습니다. 이 대입파악의 난이도가 정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제일 메인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똑같은 예측을 했을 겁니다. 무슨 예측을 했을 거냐? 선생님, 당연히 빈칸, 그리고 순서, 그리고 삽입, 이거 뭐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너희들이 봤을 때에도 빈칸, 순서, 삽입이 어렵게 나오면 그냥 어렵게 나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냐? 대입파악 부분에 들어갔어. 그치? 18번부터 20번까지 주장 문제까지 열심히 잘 풀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접근했어? 21번 문항 합의추론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를 읽는데 느낌이 좀 쎄해. 뭐야? 이게 내가 푸는 문제가 맞나?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 별표 치고 넘어갈까? 22번은 쉽겠지? 해서 들어갔는데 22번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상당히 호흡이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약간 내가 컨디션이 오늘 좀 안 좋은가? 글이가 계속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23번을 한번 가봅니다. 그랬더니 칸트의 관점에서 기하학적 형태는 너무 완벽해서 미학적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야? 칸트? 이지영 쌤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24번 제목을 봤더니 어이가 없어. 10의 참여가 무언가 줄어드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세 번씩 읽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 후달리죠. 옆에 시간을 촉박해서 가고 있지. 21부터 24번까지 문제는 풀리진 않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섬뜩섬뜩한 겁니다. 어떡하지? 미션 망했나? 잣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전의를 상실합니다. 여러분들 평가원이랑 싸우러 지금 들어갔는데 전쟁 의지가 없어. 이미 나는 쓰러졌어. 21부터 24번까지 지뢰맛을 건너가다가 이미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칸 들어오는데 싸울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보자마자 그냥 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라 어렵겠지? 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너희들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겠지만 3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된 게 이번 빈칸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대입파악에서 여러분들의 전의가 상실되고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야. 빈칸 어렵겠지. 순서 어렵겠지. 삽입이 어려웠어. 삽입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대미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드냐? 짐 싸고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쉽죠? 삽입 문제가 또 왜 어려웠냐? 삽입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는 거의 매년 앞문장, 즉 앞내용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고 나머지 한 문제는요 앞내용 예측이 잘 되지 않아서 지문의 근거를 통해서 정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 난이도 조절이 되잖아. 평가원이 미쳤는지 앞내용 예측이 둘 다
잘 안 되게 출제를 했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정답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겠냐? 지문에 지시어를 활용해서 정답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8번도 지시어가 핵심적인 정답의 근거였고 39번도 지시어가 핵심적인 정답의 근거가 됐어. 예를 들어서 알려줄게요. 자, 일단 38번은 this knowledge, 이러한 지식, 그리고 뒤에 나온 then, 이 두 개의 지시어를 앞에서 받아줄 대상이 없어. 그러면 주어진 글과 이 this knowledge라는 지문의 지시어를 연결시켰을 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38번은 39번보다 수월하게 갔을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39번은 오답률 1이거든요. 무려 70%의 오답률이 나왔어. 심지어 정답 4번 선택지가 38%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답 선택지 5번은 30%밖에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4번 선택지는 38%나 선택을 받은 거야. 미친 거지. 자, 지문에서는 뭘 제시했냐? These consumer communities 를 제시를 했는데, 야, 이러한 고객 공동체, 그럼 앞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이러한 고객 공동체를 받을 만한 주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주어진 문장으로 갔어. 그랬더니 더 거대한 이야기가 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 거대한 이야기와 이러한 고객 공동체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지문의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는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핵심은 뭐였다, 얘들아? 핵심은 암 예측이 안 되는 케이스에 지문에 뭘 활용했다? 지시어를 활용해서 지문을 출제했다라고 하는 거야. 부평의 두 문제나 지시어를 활용해서 지문을 출제했다. 수능에는 무조건 최소한 한 문제는 지문 내 지시어를 활용한 문장 섭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난이도가 어려웠어. 왜 어려웠다? 빈칸이 어려웠을까? 아니야. 순서가 어려웠을까? 아니야. 6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어. 하지만 뭐가 어려웠다? 문장 삽입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고, 두 번째, 대입화학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너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시험장에서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려웠던 이유를 좀 살펴볼게. 왜 대입화학 유형이 어려웠었는가? 이 대입화학 유형이 왜 어렵게 느껴졌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정도 단어는 각주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각주를 안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 수준의 단어들이 지문 내에 막 곳곳에 산재해 있어. 두 번째로는 소재가 조금 낯설어. 예를 들면 23번의 철학 질문 같은 거, 칸트의 관점에서는 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어떤 현상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타내는 질문에서는 소재가 조금 낯설고 추상적이야. 그리고 6월 평가원에도 투자에 관련된 경제학 지문이 등장했지만 9편에는 무려 3지문이나 등장을 했어. 30번, 35번, 36번. 무슨 의심이 들어? 이거 뭐 경제학 교수가 참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경제학에 관련된 지문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지식이나 이론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지문을 완전하게 파악해서 이해하고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낯선 소재와 추상적 소재를 활용한 질문들이 앞쪽에 많이 박혀있다 보니까 너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문장의 호흡이 졸라 길어. 그리고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 그래서 호흡이 조금 가팔라지는 거지. 글에 있는데 호흡이 좀 가팔라지게 되는 거야. 이런 문장의 형태들이 많이 출몰을 했던 게 대입화 유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남은 10주 동안 무슨 과정이 개강을 하냐면 파이널 과정이 개강이 될 거야. 그러면 파이널 과정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지. 자, 일단 어려운 원인을 찾았어. 그럼 뭐가 있어?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왔냐? 일단 첫 번째, 단어 수준을 굉장히 높게 출제를 했어. 그럼 우리는 뭐는 최소한 다 알아야 돼? 최소한 기출됐던 단어 정도는 우리가 100% 완전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치? 논리적인 거 아니야? 우리 파이널 단어는 뭘로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능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어휘 중에서 최소 2회 이상 출제했던 어휘들을 모조리 다 담았어. 그래서 100% 무슨 어휘? 기출 어휘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대략 우리가 한 주에 400개 정도씩의 어휘를 학습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10주 과정에 4000개의 어휘를 학습한다라고 보면 돼. 수능에 차고 넘치는 정도의 어휘 아니야. 이 정도만 학습을 해도 뭐 더 이상 더 많은 양의 어휘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따라서 파이널에 들어가는 어휘 매주 400개씩 단어 테스트 들어갈 텐데 400개씩 들어가는 단어 테스트 너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암기해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뭐해? 그 중에 400개 중에서 더 중요한 88개 정도의 어휘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다시 또 수업 시간 내에 뭐 해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최중요 어휘에다가 별표를 또 쳐주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만 누적해서 복습을 해도 고난도 어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두 번째, 선생님 낯선 소재랑 추상적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낯선 소재랑 추상적 소재는 왜 낯선 거야? 너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낯선 거야.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낯선 소재와 추상적 소재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뭐 해줄 거냐? 별표 쳐줄 겁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지문의 소재는 너희들이 지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낯설게 느낄 수 있어. 따라서 뭐 해야 돼? 노트 정리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노트 여러 번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만든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수능이 딱 10주 남은 시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요약 노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 언제 종결이 돼? 종강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요약 노트가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일주일 전부터 너희들의 약점을 담는 핵심 노트를 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거야. 최소 100번 이상 이해할 수 있겠지. 따라서 파이널에 나오는 낯선 소재, 추상적 소재가 나올 때마다 노트 정리 당연히 해당하는 지문 해야 되고 그리고 누적 복습해서 체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 전략이야.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호흡이 긴 문장, 복잡한 문장, 어려운 어법이 포함이 된 문장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문어법 강의를 다시 수강을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 지금 시간에 구문어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너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파이널 교재는 3년 동안의 기출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만 엄선해서 넣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기출, 즉 선생님이 수업한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오답 분석, 정답 분석까지 끝내겠지. 당연히 근거만 찾고 끝낼 거야.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뭘 해라. 여러분들 선생님이 당연히 수업 시간 때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까다로운 문장이다라고 하는 문장들은 모조리 다 별표 쳐서 정리를 해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별표 쳐준 문장 외에도 이 문장은 내가 해석이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나한테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하는 문장들을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문장들은 당연히 따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어디에다가? 너희들의 약점 노트에다가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너희들의 약점 노트에다가 너희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문장들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뭐 해봐야 돼? 누적해서 복습해봐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이렇게 단어 수준이 어려운 케이스 우리 파이널 교재를 가지고 철저하게 정리를 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낯선 소재와 추상적 소재 우리 파이널에 나오는 독해 교재에 엄선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뭐 하면 돼? 노트 정리하고 누적 복습하면 돼.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 수 있어. 모든 좋은 소재들은 다 때려 박아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 긴 문장, 호흡이 복잡한 문장 다 뭐 하면 돼? 여러분들 숙제를 하면서 매주 주어진 과제를 철저하게 해내가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장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문장들 철저하게 노트 정리해가지고
누적해서 복습하면 다 끝나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는데 너희들 모든 강사들이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무슨 얘기 할 거냐? 야,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수능 시험 다 독립시행이야.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럼 너희들 뭐라고 느껴? 뭐야? 희망 고문하는 거야? 무슨 독립시행이야? 수능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 들겠지? 왜?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선생님도 뭘 얘기 안 해. 왜 독립시행인지 얘기를 안 해. 결과치만 던져줘. 이거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이렇게만 얘기하지.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단순히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왜 독립시행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왜 독립시행인지. 자,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 봐봐. 얘들아, 너희 작년 수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작년 수능은 1등급 커트라인이 무려 12.6%나 됐어. 1등급 커트라인이 12.6%. 작년 수능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대략 6%, 7% 내외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됐었거든? 그러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때 2등급 맞던 친구들도 수능 때 난이도 차이로 인해서 몇 등급을 받은 거야? 2등급을 받은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물 수능이 출제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수능 성적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오히려 반대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멘탈. 여기는 멘탈 봐봐. 이번 9월 평가 대입학에서 21번, 22번, 23번, 24번. 아니, 한두 개 어려우면 납득을 해. 납득이 되잖아. 한두 개 어려울 수 있지. 아니, 근데 21번도 어려워. 22번도 어려워. 23번도 어려워. 24번도 어려워. 미친 거 아니냐고. 그치? 그래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풀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나의 멘탈에 따라서 뒷문제가 쉽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앞문제에서 전의를 상실해서 시험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 반대 케이스, 앞문장이 쉽게 출제가 돼서 뒤에 문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이해가 되지? 세 번째, 몸 컨디션.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수능 당일날 아침에 우유를 먹었어. 배가 좀 꼬르륵 거려 계속. 뭔가 좀 몸이 좀 별로야. 아니면 수능 전날 너무 긴장해 잠을 못 잤어. 막 2시간밖에 못 잤어.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막 지문을 보는데 막 좀 튕겨. 쉬는 시간에 보는데 예열 지문이 막 안 읽혀. 그리고 막 듣기 평가 하는데 15번쯤 가는데 오줌이 마려. 아니 막 똥이 마려. 급똥이야, 급똥. 미쳐버리겠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뭐하나?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 반대로 수능 당일날 시험이 됐는데 뭐 마약 먹은 것처럼 몸이 좋아. 가뿐해. 미쳐 날아갈 것 같아. 그 상태로 시험을 보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지. 그치? 자, 그리고 찍신 강림이라고 써놨는데 수능을 보고 나잖아? 그럼 꼭 이런 새끼들이 있어. 어떤 놈들이냐면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2등급 맞았냐? 나는 한 번으로 찍었는데 4문제나 맞아서 1등급 나오더라. 역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우쭈쭈쭈 하면서 막 나대는 친구들이 있거든. 꼭 있어, 주변에. 뭐 한 거야? 찍신이 강림한 거지. 너희들이라고 그렇지 않을 케이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그치? 너희들에게 찍신이 강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칙은 보장은 없어. 강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따라 수능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지금 71회가 나왔잖아. 그치? 너희들 성적 향상의 그래프는 항상 계단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너희는 평지를 걷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파이널 때 주간지가 매주 3회분씩 들어갈 거거든?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 모의고사를 매주 3회분씩 풀게 될 거야. 총 몇십 회분? 10주 동안 총 30회분의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대치동을 기준으로 해도, 선생님 대치동에서 강의 오래 했지만 대치동을 기준으로 해도 16회분 이상 넘어가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는 파이널은 없다고 봐도 돼. 근데 우리 학원은 몇 배? 최소 2배. 일반적으로 10회분 정도 다루는 학원들이 많은데 그 학원에 비하면 독해 모의고사까지 포함하면 그냥 4배 정도량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국내 최고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폭격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누적 공부량이 축적이 돼. 그럼 뭐 할 수 있어? 성적에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어디엔 없었는데? 야, 6월과 9월엔 없었는데 수능 때 70일 동안 막대한 공부량의 폭격을 가해서 수능 때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 그게 너희들의 케이스가 안 되리라는 법칙이 있어? 없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6월, 9월 수능은 철저한 독립시행이야. 따라서 나는 희망 고문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남은 7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파이널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따라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준비를 해놨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을 본 후에 어떤 행동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알려줄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복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케이스를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거든.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이번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지. 대입학의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멘탈이 나갔어. 막 지뢰밭을 21번, 22번, 23번, 24번 다 건너가다 보니까 멘탈이 나갔어. 시간이 부족해. 그럼 뭐 할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21번을 2번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야, 별표 치고 넘어가야지. 그거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래? 22번도 별표 쳐! 2번 읽었는데 안 돼. 23번도 별표 쳐야지. 2번 읽었는데 안 되면. 이해됐어? 24번도 야, 2번 읽었는데 안 되면 별표 쳐서 나머지 시간 남기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봐야지. 여유를 가지고.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붙잡고 있다가 응? 한 30번쯤 가가지고 종치면 OMR 카드 낼래? 그러지 않을 거잖아. 그치? 따라서 뭘 해야 돼? 대입학의 난이도가 높아서 멘탈이 흔들렸어. 거기에다가 시간까지 부족해졌어. 아, 그러면 내가 한 2번 정도 읽었을 때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럼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네? 훈련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논리적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야, 대입학은 괜찮았어. 근데 빈칸 순서 삽입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나 멘탈이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뭐 하자? 최저 등급 2등급만 확보를 하자. 난 전략을 가지고 그 외의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을 철저히 평가원의 코드에 맞춰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풀이 전략을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열심히 배워. 근데 실제 시험장 가잖아? 시간 부족하면 너희들 원래 옛날에 문제 풀던 습관 그대로 나온다고. 단으로 막 찍거나 뭐 이러고 있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아, 내가 시험을 복귀해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전략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구나. 한 30%밖에 사용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문제풀이 전략을 적용하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 마지막. 이런 친구도 꼭 있어. 선생님, 저는 9월 모평 보기 전날 혼자 모의고사를 집에서 풀어봤는데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 볼 줄 알고 9월 모평 보러 갔는데 철저하게 개망했어요. 그런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슴이 아파. 이런 친구들 뭐가 안 된 거야? 일단 멘탈 훈련이 안 됐는데 실전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뭐 학교에서 하든 독서실에서 하려면 좀 열린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소음을 약간이라도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행동 전략은 시험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걸 보완하려는 노력을 남은 10주, 즉 70일 동안 너희가 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선생님은 무엇을 할 거냐? 선생님은 이미 너희들을 위한 정답지가 주어져 있어. 뭐가 있어?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은 이미 출제가 완료가 됐어. 그러니까 6월 평가원에는 이런 출제 경향성이 있었고 9월 평가원에는 이런 출제 경향성이 있으니까 수능에는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향성 예측이 나오겠지. 매년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수능 예측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뭐 할 거야? 철저하게 파이널 수업에 적용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파이널 수업을 듣고 뭐 하면 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서 파이널 최종 요약 노트를 가지고 100번 정도. 근데 100번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야. 진짜 100번 정도 학습을 하는 거야. 반복해서 누적 반복을 하고 이걸 너희들의 것으로 체화하는 훈련을 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예습 복습은 저 혼자 해야 되나요? 그건 내 책임처럼
져야 되겠지. 그쵸?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예습하는 건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너희가 복습하는 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우리 학원은 3단계 누적 복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습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때려 박아 넣어줄 거야. 10주 동안 선생님은 요 경향성 분석과 철저하게 최신 경향, 엄선된 모의고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수능까지 가지고 갈 모든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너희들 머릿속에 최소 3단계 복습 시스템을 활용해서 때려 박아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9월 모평에 대한, 즉 또한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은 우리 파이널 실제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따라서 함께 참여해서 수업에서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9월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너희들이 실제로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9월 모의평가 보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한 수업 한 수업을 명품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 알겠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